네, 라이팅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을 부르는 상징을 같이 알아볼 작가 이창욱입니다. 네, 이번엔 벌써 7강이에요. 7강. 그렇죠?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공개가 과정이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프리미엄 과정은 올해 안에 계속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왜 광복절이라고 할까? 특히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과정에서는 보름달만 되면 나타나는 늑대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타지라든지 이런 소설 혹은 웹소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꽤 유용하게 여러분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맞고에도 조금 간략히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 오늘 왜 그런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공개 강의 같은 경우 프리 버전 공개 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당 일자에 보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제하셔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강의당, 한 영상당 5만 원 해서 이쪽으로 입금 주시고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입금자, 입금일, 몇 강 보고 싶다. 지금 1강부터 7강 보실 수 있거든요. 나 6강 보고 싶다, 7강 보고 싶다, 이렇게 몇 강 보고 싶다 말씀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유튜브로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가입한다고 다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링크가 꼭 있어야 보실 수 있고요. 이 링크는 가입 안 하셔도 이 링크 있으면 보실 수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입금 계좌는 우리은행 1005-001-626600 이창욱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연락처는 010-3038-7895번 혹은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자세히 설명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과정 주제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왜 광복절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잘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 나라는 독립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건국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독립기념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자, 정치적인 논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광복절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좀 의문이지 않으신가요? 자,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독립기념일을 영어로 하면 인디펜던스 데이가 되죠. 독립기념일, 독립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한 날,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날, 이게 인디펜던스 데이예요.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인디펜던스 데이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광복절이 8월 15일은 뭐죠? 일제 치하에 있다가 독립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독립기념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좀 그래.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광복절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이상한지 모르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빛광자의 수복할 복자의 절이니까 빛을 다시 찾는 날이에요. 그래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 우리는 광명을 다시 찾은 날이야. 근데 그 어느 나라도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인디펜던스 데이를 표현하는 나라가 없어요. 모두 다 그냥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란 단어를 쓰죠. 굳이 광복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지금 8월 15일, 우리는 이걸 지금 8월 15일 저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가 패망을 하고 바로 그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며칠 뒤라고 해요. 이 당시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소식, 대외적인 소식을 알려면 호회판 신문을 봐야 돼서 이게 며칠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하루 혹은 3일 뒤에 찍었던 모습이고요.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고 바로 이러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일본이 항복을 하고 2차 대전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2방을 맞고 일본 천황이 이제 무조건 항복 라디오 방송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청에 이제 이 일본 깃발이 내려갑니다. 이걸 누가 내려요? 누가 내렸을까? 이거 누가 내렸을까요? 우리나라 중앙청에 당시는 그 대한제국이었겠죠. 대한제국의 어찌 보면 최고 통치 기구였던 중앙청 앞에 그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이제 일본 깃발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이 깃발을 내려요. 누가 내리냐면 미군이 내려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막 뒤지면서 알았는데 저도 당연히 뭐 대한제국의 어떤 상징이 되는 인물 혹은 뭐 임시정부 상징이 되는 인물 아무튼 이런 사람 아니면 뭐 국군이라든지 독립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미군이 내려요. 그리고 미군이 일본 깃발을 내려요. 그리고 뭘 개항해요? 미국의 성조기를 개항해요. 지금 우리나라 중앙청에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한 날에 잠깐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뭔가 왜 중앙청에 성조기가 펄럭이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광복 직후에. 물론 미국에 의해서 대리 통치,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미군정이라 그래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막 벗어나서 아예 뭐 국가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미군이 와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막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 틀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8월 15일 광복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 사진인데 사실 이 사진은 해방 직후에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6.25쯤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잠깐 약간 지금 느낌 쎄하죠.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행정병이었어요. 행정 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군대 생존하니까 서류를 많이 다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저를 담당하는 그 장교가 이제 저한테 이런 공문서죠. 한마디로 공문서 양식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막 이제 엄청 공부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그 해방 직후에 미군이 만들어준 틀이야. 우리나라 군대의 문서, 군대의 공문서는 모두 미군의 영향을 받은 거야. 미군의 틀을 따른 거야. 그래서 카테고리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다 미군하고 같아.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 당시 미군이 우리나라를 대리 통치하면서 나라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공문서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의료 관련돼서 요 당시 간호사 분들은 아실 텐데 요 당시 해방 직후 간호사 체계, 의료 체계는 미국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간호사의 파워가 셌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좀 무슨 일이 있어서 미국을 따르다가 일본 걸 따르게 돼서 간호사의 지위가 확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시스템 혹은 뭐 공문서 이게 다 미국 거와 굉장히 유사해요. 단지 이제 언어는 다르죠. 미국은 영어를 쓰고 우리는 한국어, 한글을 쓰니까 글자는 달라요. 근데 시스템이라든지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거는 미국하고 똑같아요. 놀랍죠,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이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아시아를 통틀어도 괜찮아요. 아시아 통틀어서 미국하고 가장 문화, 생활 패턴, 정부 시스템이 가장 비슷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좀 축소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정부 시스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금성을 뜻하는 나라예요. 요거는 금성의 경로를 나타낸 그 천동설일 때 금성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뭐 같아요? 이렇게 입 5개 있는, 이파리 5개 있는. 이건 뭐죠? 조선 왕실의 상징, 오얏꽃, 자두꽃. 아까 요것과 비슷하죠? 제가 요 전전 강의인가도 요 말씀 제가 잠깐 드렸는데 비슷하죠? 또 어떻게 보면 무궁화랑도 비슷하죠? 가운데 선같이 이렇게 있고 이파리 5개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조선시대 그 전에 신라부터 그 우리의 상징은 한반도에 있던 우리 이 국가들의 상징은 죄다 금성이었어요. 금성. 그래서 신라도 신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예요. 그래서 무궁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자두꽃을 썼죠.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뭐라고요? 동쪽 끝에 있는 나라. 그 뉴진스 할 때 토끼 상징하면서 또 동쪽을 상징하는 게 금성도, 그러니까 금성도 동서 상징하게 하지만 그 샛별의 이미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샛별, 금성, 토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라로 치면 이게 전 세계 지도예요. 전 세계 지도 딱 놓고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돼요. 동쪽. 자, 정반대로 가볼게요. 정반대로 쭉 가면 뭐가 있죠? 서쪽 끝에는 닭이 있어요. 근데 닭인데 이제 동양에선 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새로 보기로 해요. 날개에 달린 새로 보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서양에서는 닭보다는 새로 많이 봐요.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에이 설마 미국이 닭이야? 자,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국기죠. 우리나라 태극기, 미국의 성조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기 말고 또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게 내셔널 엠블럼 해가지고 국장이란 게 있어요. 국장. 국장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여권 표지에 써요. 우리나라 여권 표지에는 뭐가 있어요? 무궁화가 있어요. 미국의 여권 표지에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굳이 닭으로 안 쓰고 새 중에서도 독수리로 썼어요. 그래서 동쪽 끝을 상징하는 금성, 메시아의 나라. 제가 이거 했잖아요. 메시아, 동쪽 끝, 메시아, 금성. 여기가 어디? 대한민국. 동쪽 끝. 서쪽 끝으로 가요. 서쪽 끝, 닭, 새, 독수리. 어디? 미국.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북극성 숭배 사상에 대해서 잠깐만 좀 정리만 하고 갈게요. 자, 북극성 숭배 사상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 조화로움, 하모니. 이게 핵심이에요. 조화로움과 하모니가 핵심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거는 태양 정복 사상이고, 미국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북극성 숭배 사상 국가입니다. 저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데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여기 악단이 있었는데 뭐 초대받아서 공연을 들으러 갔어요. 딱 공연 듣고 이제 공연 끝나고 이제 저랑 시간이 돼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장에서 들으면 확실히 다르죠. 우리가 막 TV에서 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왔다 막 TV에서 중계해 주는데 어때요? 보면 저기 뭐야? 이러면서 보죠. 근데 현장에서 가면 와, 울림 자체가 다르죠. 콘서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가면 확실히 달라요. 근데 끝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다 뭘 보고 있어요? 다 악보를 보고 있고, 또 이게 악보 또 넘기는 것도 일이잖아요. 요즘은 그 큰 아이패드 같은 거 쓴다고 하는데, 또 그래도 이런 좀 클래식한 공연 계속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 악보를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니 그 악보를 굳이 귀찮게 이렇게 넘겨가면서 봐도 돼요. 어차피 지휘자도 있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공연 한번 하려면 그 한 곡을, 여기 해야 될 한 곡을 못해도 한 1000번 정도는 한대요. 진짜 눈 감고도 한대요. 근데 그럼 왜 굳이 악보 봐요? 아마 음악 전공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딱 악보를 꺼내서 저한테 보여줘요. 딱 악보를 보는데 여기에 이제 악기가 쭉 적혀 있어요.
뭐 플룻, 그다음에 뭐 색소폰, 뭐 튜바,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뭐 쭉 악기가 적혀 있어요. 이 악보를 저한테 보여줘요. 사실 여기 악단 들어올 정도면 이 곡은 그냥 눈 감고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악보를 봐요? 이러는데 내 곡은 진짜 눈 감고도 하는데 악보를 뭘 보냐면 내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의 악보를 봐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 파트의 악보를 본다고요. 거기에 나를 맞춘대요. 뭐 하려고 악보를 보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려고 악보를 본다는 뜻이에요. 와, 저는 이거 듣고 그렇구나.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가는 게 뭐다? 하모니다. 조화로구나. 제가 이때 크게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하모니를 좋아요. 저도 그래서 북극성 숭배 사상이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긴 해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북극성 숭배 사상이 옳고 태양 정복 사상이 그르고 이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딱 들어보면 나는 북극성 숭배보다 나는 태양 정복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이게 선호도의 차이지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들어보면 이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가별로 제가 아까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표적인 북극성 숭배 사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태양 정복 사상이 국가 어떤 큰 생각인 경우도 있고, 북극성 숭배 사상이 국가의 큰 이념인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보면 단박에 딱 보고 알아챌 수 있는 게 정원이에요, 정원. 그 나라의 정원. 예를 들어서 고대 바빌론 같은 경우는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건물이 여기저기 풀이 나고 좀 그랬죠. 어찌 보면 좀 난잡하기도 하고, 글쎄 이걸 좋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 확 정리가 될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궁의 정원 보면 어떻죠? 쫙 칼로 자르듯이 자로 잰 듯이 딱딱 맞죠? 자연의 어떤 이치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제 왕이 보기에 쫙 맞춰, 줄을 쫙 맞춰, 이렇게 딱 맞춰. 대표적인 태양 정복 사상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독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프로이센 혹은 도이칠란드 막 이럴 때 뭐 합스부르크 막 요런 시절에 바로크 양식 보면 어때요? 딱 그냥 길 빤듯이 하나라도 못 차있으면 쭉 무조건 맞춰. 가로 세로 맞추고 각도 맞추고 곡선 커브 딱 맞추고. 이게 뭐야? 태양 정복 사상. 뭐 정원 보면 이런 느낌 드시죠? 자, 근데 반대로 북극성 숭배 사상의 정원은 어떤 식이냐면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뭐야? 이거 그냥 어디 아니야? 그냥 어디 공원 아니야? 네, 이제 영국식 정원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공미를 안 둬요. 그냥 뭐 그러는 대로 자연이 시키는 대로 서클 오브 라이프야. 자연에 따르겠습니다. 굳이 인위적인 거 뭐 안 하고 그냥 자연에 따르겠습니다. 요런 느낌? 우리나라도 전통 정원 보면은 약간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극성 숭배 사상에 따르겠습니다. 자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북극성 숭배 사상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자연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랑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너스의 나라, 금성의 나라라서 비너스와 관련된, 금성에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태양의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과 관련된 이미지 같은 걸 정원에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과 일본은 비슷하게 둘 다 태양 숭배예요. 북극성 숭배 사상 중에서도 태양을 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 십자가,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기 막 십자가 있다고 다 기독교야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고대부터 있었죠. 고대부터. 요거는 태양빛이 바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거는 북극성이 바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건 제가 다른 강의 때 지금 자료가 하도 많아서 따로 준비한 건데, 그래서 태양빛, 북극성빛 항상 딱 겹쳐서 하면 뭐가 된다? 유니온 잭이 된다.
아이 설마 아닌 것 같죠? 기독교인 것 같죠? 자, 그 영국의 국장을 봅시다. 영국 여권 봅시다. 영국 국장에 뭐가 있어요? 여기 기독교 표시가 있을까? 자, 사자 뭐예요? 태양. 유니콘 뭐예요? 북극성 하얀색. 색깔 넣으면 이렇게 되죠. 태양을 상징하는 황금사자, 북극성 혹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하얀 말. 근데 뿔까지 달려서 유니콘. 영국은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이게 영국의 국장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냥 이거 뭐 태양 정복 사상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예요. 만약에 이 심벌이 만약에 이 사자만 있어, 얘가 없어, 흰색 말이 없고 사자만 있어, 그러면 태양 정복 사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북극성 숭배 사상, 태양 숭배 사상은 이렇게 흰색을 섞어놔요. 요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 대표적인 태양 정복 사상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10세기부터 이런 걸 쓰는데, 이건 뭐 백합이라고 하고 태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에요. 백합 뭐 이런 식으로 쭉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자꾸 너무 많이 바뀌어. 혹시 프랑스의 국장 아세요? 프랑스 여권 보신 적 있으세요? 프랑스 여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프랑스 여권이고 프랑스 국장이에요. 이거 제가 색깔을 입혀보면 이렇게 돼요. 황금색, 황금 도끼. 태양 정복 사상의 대표적인 물건 중 하나가 뭐냐면 도끼. 스키타이라든지 우리의 고대 조상들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물건? 그게 뭐냐면 화살, 활과 화살. 북극성 숭배 사상은 활과 화살. 태양 정복 사상은 도끼. 그리고 뭐 사자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막 그러죠. 네, 그렇다면 좋아요. 전 세계의 모든 한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북극성 숭배 사상을 하는 나라도 있고 태양 정복 사상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또 한 나라 안에서도 갈라지고 뭐 어떤 정당 안에서도 계속 갈라져요. 그래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간략히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태양 정복 사상 혹은 과거의 태양 정복 사상이었던 국가들을 칠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역사적으로 태양 정복 사상이었던 국가들. 자, 여기서 집중할게요. 와, 생각보다 많죠. 이런 상징의 뭐 종주국, 원조, 아무튼 거기에 지금 영국인데 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 서쪽은 미국과 캐나다예요. 여기는 이미 그래, 우리 북극성 숭배 사상으로 됐어, 정리됐어 라고 생각하겠죠. 좀 이제 깨끗하니까 밑에만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했을 때 동쪽을 봤더니 어때요? 아니 죄다 빨갛네. 뭐가 없네. 근데 그마저도 최후의 보루 같은 나라가 지금 두 개 보이죠. 어디예요? 대한민국, 일본. 좀 다른 그래프로 볼까요? 이거는 약간 북극성 숭배 사상은 약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가까울수록 북극성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나타낸 거고, 이제 파란색은 북극성 숭배 사상, 빨간색이나 주황색은 태양 정복 사상이라고 보시면 거의 일치해요. 이게 거의 일치해요. 그래, 유럽이랑 이쪽은 다 북극성 숭배야. 그리고 지금 서쪽, 이게 2022년 기준이에요. 어디 있을 텐데, 2020년. 이 아메리카 대륙도 거의 정리됐어. 이제 북극성 숭배 사상으로 거의 정리됐어. 유럽도 거의 정리됐어. 여기는 잘 모르겠고, 이쪽은 북극성 숭배. 근데 여기가 정리가 잘 안 돼. 그나마 최후의 보루 같은 나라가 한국, 일본.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뭐 동양의 조그만 나라, 자꾸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뭐랄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징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서양의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 상징 알고 또 북유럽 같은데 상징 정말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막 극야 있어가지고 겨울에 4개월, 3개월 동안 해가 안 뜨는데 뭐예요? 맨날 책 읽고 이런 거 하니까 가구 발달시키고 또 이런 상징 같은 것도 많이 알죠. 이 나라들에서는 이게 너무 소중한 나라야. 이게 지금 한국,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중에 최후의 보루야. 이게
얘네까지 태양 정복 사상에 먹히면 북극성 숭배 사상은 동쪽에 아예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광복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북극성 숭배 사상에서 금성을 상징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저 그런 나라였어, 하나의 그냥 컨트리에 불과했어, 그러면 그냥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독립기념일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영국 혹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 봤을 때 저건 단순한 국가 하나가 아니라 뭐다? 동쪽에 있는 메시아다, 동쪽에 있는 금성을 상징하는 나라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동쪽에 있던 금성, 샛별이잖아요. 빛을 밝게 밝게 비치던 그 별이, 그 금성이 잠깐 빛을 잃었었어, 식민지가 되면서. 근데 다시 그 빛을 찾았어. 이거의 뜻이,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단순히 나라가 그냥 식민지에서 독립했네 라는 이미지보다 과거의 금성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다시 빛을 찾았네, 이 느낌이 어때요?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기념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광복절,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빛? 금성의 밝은 빛, 샛별의 빛, 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